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교육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너무 더워서 어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20곳이 넘는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고 이 냉방비로 인한 학교 운영비도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폭염은 이어집니다. 올여름 현명하게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7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청과 운영업체의 계약 이행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여온 강남 행복요양병원의 의혹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열악한 휴게 공간을 이용하는 노원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청사 사무실을 활용한 새 휴게 공간을 얻게 됐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초선 의원들의 폐기와 여성 의원들의 섬세함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근처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의 구립 노인 요양시설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청과 운영업체의 계약 이행 문제 등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의혹이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이 민간에 위탁한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차례의 구정 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를 했지만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의혹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참여연 간의 현장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은 근본적인 원인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과 부실한 지도 감독 그리고 전임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입니다. 구정 질문에서 민관 위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5가지. 협약서에 시설 운영비 납부 주체, 의료 장비의 기부 체납 시점 누락으로 생긴 구청의 재정적 손실 문제부터 개원 과정에서 벌어진 준비 기간의 과다 산정과 선체용 비용 지급의 부실, 병원 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대표인 이사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문제와 강남구청의 재산이지만 위탁기관의 분사무소인 지점으로 등기된 내막입니다. 당시 주무부서 국장과 과장, 팀장과 직원은 현재 모두 다른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보건소장은 이달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감사원에 기관 감사를 요청해 놨고 또 외부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강남구청에 대한 회계 재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내년 3월이면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나는 상황. 이재진 의원은 강남구가 직접 운영하는 문제를 제안했지만 정순균 구청장은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청과 위탁업체 간 벌어진 시설 운영비와 선체용 비용에 대한 소송은 현재 1심과 2심에서 구청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 공간 곳곳에선 곰팡이 핀 모습이 보입니다. 지하 1층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구내식당 조리실과 기관실 옆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마저도 17명 미화원이 함께 있기엔 턱없이 좁습니다. 미화원들은 궁여지책으로 각 층 여자 화장실을 개조해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 한켠에는 청소용품 보관함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도 창고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제8대 노원구 의회는 개원 후 첫 과제로 미화원 휴게 공간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사 3층에 있는 조직 개편실을 미화원 휴게실로 쓰자는 의견입니다. 조직 개편실은 7층 기자실로 옮기고 기자실은 같은 층에 위치한 의원 연구실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2층에 조직 개편실이 있는데 조직 개편이 끝나는 대로 말끔하게 공사를 다시 해서 쉬는 시간만이라도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쉬셨으면 좋겠어요. 환경 미화원들도 의회 제안에 동의한 상태. 출입 기자단은 물론 집행부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와 이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초쯤 환경 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여전히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회기가 23일로 연장됐습니다. 성북구의회는 개원을 앞두고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상임위원장 4석에 대한 배분을 놓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4석 중 1석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장단 선거가 강행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비판하며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제8대 구의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의회에서 처음 마주한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의회와 집행부는 앞으로 4년간 건강한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한 줄로 들어선 제8대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 반대편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마주섰습니다. 서대문구 의회 개원식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서대문구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유현 의장은 초선 의원들에게는 패기를, 여성 의원들에게는 섬세함을 주문했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구민 우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분명히 하되 또 우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어떤 상생을 서로 해야죠. 그래서 상생을 하면서 견제를 할 때는 하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구의회가 주민들을 대신하는 만큼 구의회의 검증과 견제를 존중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의회와 협의하고 또한 그분들의 비판을 항상 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지난 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선출로 새롭게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자치구별 기초의장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서초구의회로 가봅니다. 서초구의회에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성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 연결해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서초구의회 개원 이래 민주당 의장과 여성 의장이라는 두 가지 초대 타이틀을 얻으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1991년 서초구회가 시작했으니까 정확히는 한 28년 만에 첫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리고 첫 여성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꿔주신 위대한 우리 서초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서초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의장으로 선출되고 난 뒤에 특정 정당의 독주 관행을 종언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간 적지 않은 서초구민의 지지를 받아왔던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다수의 탐욕에 의해서 항상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국민의 민심은 왜곡되어 왔죠. 예를 들면 조례 하나를 발의하려 해도 집행부에서 부정적이면 상정권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이 안 올려주거나 예. 또 상임위를 통과해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독선적인 의회 운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치열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독선적인 의회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앞으로의 의장 활동 방향과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의회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바로 세워 잘못된 부분은 매서운 일침을 가하고 수고와 헌신에는 뜨거운 박수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삼국지 제갈량의 고사에 아심여칭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예. 제갈량은 뛰어난 지략가로도 유명하지만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울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무사하다라는 뜻의 아심여칭을 가슴에 새기며 오로지 서초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협력과 견제를 적절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서초구의회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 연결해 봤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전도돼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근처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70살 정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10분쯤에도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상수도 공사로 정차 중인 트럭을 달려오던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는 구로구 온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불은 가구와 집안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소방서 추산 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가 지난달 학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입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학생에게 머리니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니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 같은 교실에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이런 가정통신문 받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마다 때 아닌 머리니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공개한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 머리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학생 가운데 머리니 감염률은 평균 1.7%, 남학생보다 여학생 감염률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 지역 감염률이 1.9%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거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요즘 같은 더위와 젖은 머리, 습한 환경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가 머리를 자주 긁거나 가렵다면 머릿속에 머리니나 석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머리니가 있다면 긴 머리는 짧게 자르고 약국에서 머리니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 전염은 없는지 확인하고 침구류는 일광 소독을 합니다. 머리가 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염률이 높고요. 아이들의 모자와 머리핀 등은 서로 함께 쓰지 않는 게 예방에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라졌다고 생각된 머리니가 이렇게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건
맞벌이 가정 증가와 커진 교육열 때문에 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이 또래끼리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서 생긴 아이들의 현대 질환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이 자녀들이 머리 자주 긁는다면 머리니 한번 의심해 보시죠. 지금까지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머리니의 예방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취약계층의 구직은 더욱 힘들 텐데요. 종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데 모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취약계층 구직자들과 사회적 경제기업 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한데 모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박람회를 연 겁니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하고 1:1 면접과 취업 상담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면접 클리닉, 직업체험 등도 이뤄졌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일할 사람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일손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취업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급여는 한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잘 받고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조건에 맞는 분도 만날 수 있고 그쪽은 또 취업 일자리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그런 이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10여 곳. 각 업체가 따로 일자리 박람회를 열기는 힘들지만 사회적 경제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박람회를 열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하기가 힘든 상황을 좀 보고 저희 종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한 30분 정도 교육을 해서 직접 채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앞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자리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교통이 혼잡한 다른 도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이 교통량을 조절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셈입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입니다. 연세로는 주중에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버스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가 운영돼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신촌 연세로와 같이 교통량이 통제되면 인접 도로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24일부터 9일간 연세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신촌역 주변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연세로가 신촌역 인근 도로에 비해 미세먼지는 3.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낮고 미세먼지 생성원인 물질인 황산화물이 37.2%, 질소산화물이 44.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먼지 주요 성분인 질산염은 30.6%, 원소탄소는 29.6% 낮게 분석됐습니다. 교통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차량 이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절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오는 9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정책을 앞두고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안전 헬멧을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무료 대여 시범 지역은 따릉이 이용이 많은 여의도 대여소 30곳으로 한 달간 500개의 안전모를 자전거와 함께 빌려줍니다. 이 가운데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100개는 대여소에 설치된 보관함 6곳에 비치됩니다. 공용 안전모의 청결을 위해 주 3회 이상 소독에 들어가고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반납할 경우에는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번 시범 운영 후 안전모 전역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달 중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던 구로구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 공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가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평가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진행된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일조권과 관련해 개발 주체 측에 설계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전이 완료된 교정시설 부지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행정타운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교육, 사회, 직업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보조기기 임대와 목재, 양재,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보조기기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조 및 수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후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8대 기초의회 의장들의 의회 운영 방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존의 의회 운영과는 다른 비전을 내세우고 있죠.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지금 과연 임기가 끝나는 2년 후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의 모습 기대해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